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서 내 세상 전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살리고 싶었습니다. 단 한 사람, 내 남편을. 그래서 65세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평생 부엌과 시장만 오가던 내가 무대 위에 선 겁니다. 이 무대에서 내가 이겨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사랑을 위해, 목숨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65세 주부 남편을 살리기 위해 트로트 대회에 도전하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렸다.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 한 번의 무대에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여인. 65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 마이크를 잡고 세상 앞에 선 그녀. 사랑 하나로 버텨온 40년 세월. 그 모든 시간과 눈물이 오늘 이 무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이자 기적을 바라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곡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의 이른 아침, 65세 박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했죠. 벌써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68세 남편 김태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보다 먼저 일어나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깨우기가 힘들어졌어요. 정숙은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태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지만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태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습니다. 코를 골긴 하지만 뭔가 답답해 보였어요. 정숙은 태호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다시 한번 깨워봤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벌써 7시예요. 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정숙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넣고 두부 한 모를 썰어 넣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죠. 찌개가 끓는 동안 정숙은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40년을 해온 아침 준비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태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요리하는 정숙의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식탁에 앉은 태호는 젓가락을 들긴 했지만 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그릇 뚝딱 비웠을 텐데 오늘은 절반도 못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맛이 없어요? 다른 걸 해드릴까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입맛이 없네. 정숙은 태호의 이마에 다시 한번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여전히 없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태호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고는 일어났습니다. 공사장에 가야겠어.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빠질 수가 없거든.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쉬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일 나가면 몸도 좀 풀릴 거야.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태호를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며 몸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김치볶음밥을 따뜻하게 해서 보온 도시락에 담고
태호가 좋아하는 김치도 따로 포장했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와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오늘 하루만 나가면 내일은 쉴 수 있을 거야. 태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도 느려 보이고 어깨도 처져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태호가 나간 후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찌개 그릇에 남은 음식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밥을 안 먹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국물까지 다 마셨을 텐데 오늘은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빈 집안을 채웠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자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도 계속 태호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재래시장이라 상인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골목 입구에서부터 정숙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물 파는 김할머니는 정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금치 싱싱한 거 있어. 가져가. 고마워요, 언니. 근데 우리 영감이 요즘 입맛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침에도 거의 못 드셨거든요. 아이고, 그래.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야. 미역사가 미역국 끓여드려. 기력에 좋아. 그리고 이 더덕도 가져가 봐. 김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미역 한 봉지와 더덕을 샀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골라 샀어요. 장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으로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정육점 사장님도 정숙의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닭 한 마리 주세요. 삼계탕 끓이려고요. 삼계탕이요? 누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우리 영감이 요즘 기운이 없어서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얼굴색도 안 좋아요. 그럼 이 토종 닭으로 드릴게요. 좀 비싸긴 하지만 보양에는 이게 최고예요. 정육점 사장님은 토종닭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태호를 생각해서 샀어요. 집에 가서 푹 끓여주면 분명 기운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바로 삼계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종닭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찹쌀을 넣어 배를 채운 후 인삼과 대추, 마늘을 함께 넣고 푹 끓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태호가 기운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삼계탕이 끓는 동안 정숙은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김할머니가 기력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미역을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멸치 육수를 부어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나훈아의 테스형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따라 부르며 집안일을 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진짜 사랑은 몇 번 없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걱정도 조금씩 잊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태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태호가 점심은 제대로 먹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긴 했지만 아침처럼 입맛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장은 힘든 일이라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정숙은 창가에 앉아 태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쯤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신발을 벗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공사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냥 좀 피곤해. 내일은 괜찮을 거야. 별일 없었어. 삼계탕 끓여놨어요. 기력 보충하시라고 토종닭으로 했어요. 미역국도 끓였고요. 태호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계탕이라고 하면 눈이 반짝이며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반응이 없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태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정숙은 태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져. 정숙은 급하게 태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태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119 부를까요?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봐. 하지만 태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새벽에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태호는 계속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태호를 침대에 눕히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연달아 검사를 받았어요. 정숙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정숙을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심근경색이요? 그게 뭔가요? 위험한 건가요? 네, 심장혈관이 막힌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숙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고작 500만 원이었거든요. 3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자 정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뭐요? 아빠가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성모병원이야.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구나.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천만 원이요? 엄마,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정말 힘들어요. 그런 큰 돈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지연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전세 대출금으로 늘 빠듯하게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3천만 원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친척들한테라도 연락해 볼게요.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 곁에 계세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태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친척들한테 다 연락해 봤는데 다들 형편이 안 된다고 해요. 큰아버지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고 작은 고모도 시어머니 간병비 때문에 힘들다고. 정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소에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고 지냈던 친척들이지만 정작 이런 위급할 때는 모두 외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웠어요. 은행 대출은 어떨까? 엄마 아빠도 나이가 많으시고 별다른 담보도 없어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신용으로는 1천만 원도 힘들다고 해요. 지연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정숙의 눈에 병원 복도 게시판에 한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포스터에는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전국 트로트 오디션 대회 1등 상금 3천만 원. 나이 제한 없음. 정숙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바로 태호의 수술비였거든요. 지연아, 저 포스터 좀 봐. 엄마, 지금 그런 걸 볼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3천만 원이야. 1등 상금이 정확히 3천만 원이라고. 지연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트로트 오디션이 뭔지 아세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친척들도 안 도와주고 대출도 안 되는데 이것 말고 무슨 수가 있겠어? 정숙은 포스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디션 접수 마감일이 일주일 후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알지 않겠어? 지금 포기하면 아빠는 정말 위험해져. 의사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결정은 언제쯤 내리실 건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숙은 의사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꼭 수술비를 마련해 올 테니까요. 일주일이요?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한데 제발 부탁드려요. 일주일 안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의 간절함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가 가고 나자 정숙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해볼게.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볼 거야. 엄마, 정말 말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당신 아버지 살려야 해. 엄마가 꼭 해낼 거야. 정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노래 실력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당신 꼭 살려낼 거야. 정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태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유리벽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정숙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로트 오디션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정숙은 곧바로 동네 노래교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지나다니며 봤던 곳이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트로트를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보려고 해요. 남편이 아파서 상금이 필요해서요.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시구나요. 그런데 오디션이 언제인가요? 일주일 후요. 일주일이요? 그건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보통 오디션 준비하려면 몇 달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정숙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교실에 와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요. 좋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하지만 첫 소절부터 음정이 불안했습니다. 떨림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박자도 자꾸 틀렸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노래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은 기본기부터 다져야겠어요. 발성도 배워야 하고 음정 연습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선생님, 정말 일주일 만에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다면요. 정숙은 선생님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선생님은 정숙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기본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발성 연습부터 해봅시다. 그날부터 정숙의 혹독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래교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발성 연습, 음정 연습, 박자 연습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복식 호흡으로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해요. 선생님의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도 계속 연습했고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박수를 치며 박자를 연습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정숙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네요. 20대 젊은 수강생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해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정숙은 휴식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트로트 노래를 들으며 연습했어요. 집에서도 거울 앞에서 손동작과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태호를 면회하러 병원에 갈 때도 이어폰을 끼고 계속 노래를 들었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실력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음정이 불안했고 고음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숙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쉬셨고 손도 이렇게 부으셨잖아요. 정숙의 손은 박자 연습을 하느라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목소리도 처음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씩 늘고 있어. 선생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알지 않겠니? 아직 시간이 있잖아. 정숙은 중환자실의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을 재촉했습니다. 당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올게. 정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의식이 없었지만 정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정숙은 처음으로 한 곡을 완주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부를 수 있었어요.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오디션에서 창피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격려에 정숙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디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다섯째 날 정숙은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연습 무대를 가졌습니다. 실전처럼 연습해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이었어요. 자, 이제 정숙 씨가 동백아가씨를 불러볼게요. 여러분도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태호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음정도 많이 정확해졌고 감정도 실렸어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보다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숙은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엿새째 날 드디어 오디션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몇 살이세요? 옆에 있던 젊은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65살이에요. 우와, 대단하세요. 저는 겨우 25살인데 벌써 떨려요. 정숙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접수도 마쳤고 내일이 바로 오디션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정숙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를 연습했어요. 오디션 당일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긴장감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정숙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에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대신 꿀물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디션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공연장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노래 가사를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공연장에 도착하니 벌써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정숙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운 사람들도 있고 이미 지역에서 유명한 아마추어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실력 장난 아니네.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야. 저 젊은 친구도 대학에서 실용음악 전공했다더라.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정숙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주일 연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89번 박정숙 씨, 준비하세요. 드디어 정숙의 순서가 왔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무대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앞순서 참가자의 노래가 들려왔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도 엄청났어요. 정숙은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참가자 박정숙 씨 입장하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조명이 쏟아지자 눈이 부셨습니다.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 3명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과 나이, 부르실 공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숙, 65세입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겠습니다. 65세시군요. 어떤 계기로 오디션에 참가하시게 됐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관객석에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주일간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첫 소절은 괜찮았습니다. 연습 덕분에 음정도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동백꽃 피고 지는 내 고향. 두 번째 소절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관객들도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음 부분이었습니다. 아가 고파라 동백아가씨야. 고음 부분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연습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평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마이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주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숙은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결국 노래를 중단하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40년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부터 천천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이고, 저 나이에 무슨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왔나 봐. 정숙은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참가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급하게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희망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온 정숙은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태호의 수술비를 마련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정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정숙은 급하게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디션 실패의 충격에 더해 태호마저 위험해진다는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지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오디션은? 탈락했어. 완전히 망쳤어. 아빠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정숙은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오디션도 실패하고 태호의 상태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디션 실패 소식을 들은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엄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너무 무모했나 봐. 정숙도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간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태호의 수술비 3천만 원은 여전히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까지가 한계입니다. 선생님,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환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정숙과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의사가 가고 난 후 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뭔 소리야? 포기할 수는 없어. 정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병원이잖아요. 미안해. 근데 정말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정숙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외면했고 은행 대출도 불가능했고 오디션마저 실패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네. 정말요? 지연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오디션 관계자라는 분이에요.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기회를? 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특별히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숙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의 끈이 생긴 건가요? 언제래? 지금 당장이요. 오늘 밤 10시에 별도 오디션을 한다고 하네요. 정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저녁 8시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야겠어. 지금 당장 가야겠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오후에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정숙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고 립스틱도 새로 발랐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오디션 장소로 다시 향하는 길, 정숙은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오후에 실수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했어요. 동백꽃 피고 지는 내 고향. 이번에는 가사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손바닥에 메모지에 적어둔 가사를 보며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오디션 장소에 도착하니 오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고 조용했어요. 안내 직원이 정숙을 별도의 작은 연습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연습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성도 확인하고 가사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직원이 정숙을 부르러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어가시죠. 작은 오디션장에는 심사위원 한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낮에 봤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씨. 저는 심사위원 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힘드셨죠? 긴장해서 실수하신 것 같던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김 PD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박정숙 씨 남편분을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을요? 몇 년 전에 제 집을 수리할 때 김태호 씨가 와주셨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들으니까 그분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실력이 뛰어나야 합격할 수 있지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희망이었어요. 그럼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편안하게 하세요.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오후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태호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동백꽃 피고 지는 내 고향. 두 번째 소절도 완벽했습니다. 가사도 정확했고 음정도 안정적이었어요. 아가 고파라 동백아가씨야. 고음 부분에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태호와 함께 살아온 추억들이 노래에 실려 나왔어요. 노래가 끝나자 김 PD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후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 상금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정숙의 마음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요. 김 PD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특별상이 있어요. 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박정숙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별상이요? 네, 가장 감동적인 사연상이에요. 비록 500만 원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500만 원. 3천만 원에는 한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얻은 500만 원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2,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걱정에 빠졌습니다. 김 PD로부터 특별상 500만 원을 약속받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태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정숙은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색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각종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수술을 결정해 주세요. 그 이후로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내일까지요? 하지만 아직 돈이 환자분의 심장이 한계 상황입니다. 지금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예요. 정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 PD의 500만 원도 언제 받을지 모르고 친척들도 모두 외면했고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도 옆에 앉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죠? 아빠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정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PD가 한 분과 함께 서 있었어요. 박정숙 씨? 뒤에서 누군가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PD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과 함께 서 있었어요. 김 PD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사위원이신 이강수 선생님이에요. 이강수 심사위원이 정숙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박정숙 씨, 남편분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숙도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해야죠. 김 PD님께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강수 심사위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 재도전 기회를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본선 무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미 예선에서는 긴장하셔서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김 PD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모두 동의하셨어요. 박정숙 씨의 사연에 감동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확히 태호의 수술비였어요. 3천만 원. 네, 하지만 본선은 예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실력 있는 분들과 경쟁하셔야 해요. 이강수 심사위원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김태호 씨의 상황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잡아드렸어요. 언제인가요? 내일 저녁이에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강수 심사위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대에 오르시면 저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심사는 정정당당해야 하니까요. 당연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진심을 담아 노래해 주세요. 기교나 테크닉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박정숙 씨의 이야기, 남편에 대한 사랑, 그런 진실한 감정을 노래에 담아주세요. 김 PD도 격려했습니다.
박정숙 씨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예선 때도 기술적인 부분만 아쉬웠지 감정은 정말 좋았거든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태호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선하게 살아온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지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회가 오다니. 지연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연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살아내야 할 싸움이야. 40년을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제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선한 행동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이야. 당신 아버지가 선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런 기회가 온 거니까. 엄마,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엄마를 성장시켰어. 예전에 엄마라면 이런 도전 자체를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정숙은 그날 밤 태호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태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내일 무대에서 우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진도 아리랑을요. 태호는 의식이 없었지만 정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숙은 조용히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신혼 시절 태호와 함께 들었던 그 멜로디,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주던 그 노래. 노래를 부르면서 정숙은 40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태호가 막일을 하러 새벽에 나가면서도 정숙에게 웃어주던 모습,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 지연이 어렸을 때 셋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던 기억, 늙어가면서도 서로를 의지했던 나날들, 몸이 아플 때마다 서로를 돌봐주던 따뜻한 순간들.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노래가 내일 당신을 살릴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련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이 되자 정숙은 마지막으로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제가 꼭 이겨서 당신을 살려낼게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정숙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내일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노래할 거예요. 정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결승 무대 당일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어요. 의료진들이 계속 드나들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꼭 이겨서 당신을 살려낼게요. 정숙은 태호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은 드셔야죠. 목에 넘어가지 않아. 긴장돼서.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해요. 오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정숙은 억지로 미역국 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태호가 좋아했던 미역국이었어요. 오후 3시 정숙은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본선 무대는 예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큰 스튜디오에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고 조명도 화려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실력자들 뿐이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와, 저 할머니가 본선까지 올라오셨네? 특별 재심으로 올라오신 분이래요. 65세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참가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리허설 시간이 되자 정숙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 오늘 부르실 노래는 진도 아리랑입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리허설에서도 정숙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말 좋아졌네요. 감정이 확실히 다르세요. 스태프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본 녹화가 시작되기 전 정숙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65세 할머니가 아니라 확신에 찬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할 수 있어. 당신은 이미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무대로 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신이 뜨거운 본선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7번째 출연자였어요. 앞선 참가자들의 무대는 정말 수준급이었습니다. 완벽한 기교와 안정된 무대 매너를 보여줬어요.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다음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용기 있는 도전을 하고 계신 박정숙 씨입니다. 정숙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박정숙 씨,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정숙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연이네요. 오늘 어떤 노래로 들려주실 건가요? 진도 아리랑입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럼 박정숙 씨의 진도 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40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두 번째 소절에서 정숙은 태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힘든 시절을 버텨낸 기억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부분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는 남편에 대한 애절함이 노래에 실렸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이강수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구로 돌아오면서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관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깊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 구절에서 정숙은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의 절망, 수술비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 오디션에서 실패했을 때의 수치심.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정숙은 마지막 고음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음이 아니었어요. 40년간의 사랑, 한 달간의 투쟁, 그리고 남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두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이강수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순식간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일어났고 곧이어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정숙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박정숙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회자도 감동받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교나 테크닉을 넘어선 진짜 노래를 들었어요. 마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도 감동을 표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내신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고 무엇보다 진심이 전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강수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오늘 정말 완벽한 무대였어요.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어요. 트로트 본선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승자는 박정숙 씨입니다. 순간 정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다른 참가자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박정숙 씨가 우승하셨습니다. 상금 3천만 원을 받아가십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태프들이 급하게 부축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로피와 상금 목록을 받아든 정숙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씨,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남편에게 먼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녹화가 끝나고 정숙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천만 원, 정확히 태호의 수술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의사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 준비됐어요. 정말요? 어떻게? 제가 우승했어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의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 태호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수술실 앞에서 트로피를 안고 기도했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수술실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우승 트로피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승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꿈 같아.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일어나 달려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대성공입니다. 막혔던 혈관을 모두 뚫는 데 성공했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며칠 후면 의식도 깨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의사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태호는 안정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정숙은 태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3일 후 태호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정숙아, 여보, 깨어나셨어요. 정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지? 한 달 넘게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태호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됐어?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트로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3천만 원 상금을 받아서 당신 수술비를 냈어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트로트 대회에서? 네, 당신이 좋아하던 진도 아리랑을 불렀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태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의 우승 소식이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 트로트 대회에서 우승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온라인에는 정숙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정숙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 씨,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시면 어떨까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멘토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정숙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과 함께요. 몇 달 후 정숙은 마을 경로당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정숙에게 배우러 왔어요. 정숙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노래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정숙은 경로당 무대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추억,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노래에 담으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정숙 씨를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맞아요. 꿈꾸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태호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즐거웠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6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멋지잖아. 태호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쓰러져서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구나. 무슨 소리예요? 덕분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강수 선생님처럼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모르는 사람들도 응원해 주시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앞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겠어요. 며칠 후 정숙과 태호는 마을 경로당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금의 일부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이름은 희망의 노래 장학금이에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이 정말 훌륭한 일 하네요. 우리도 함께 도우면 좋겠어요. 그해 연말
정숙은 마을 경로당 송년회 무대에 섰습니다. 마지막 무대였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어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해였어요. 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숙의 노래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숙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꿈을 꾸게 됐어요. 무대를 내려온 정숙은 태호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우리 남은 시간들 더 의미 있게 살아요. 그래,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정숙과 태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꿈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정숙은 경로당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처럼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치며 카메라는 천천히 정숙의 환한 미소를 비추다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 미소에는 40년간의 사랑과 한 달간의 투쟁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무대에 오른 한 여인의 용기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온 희망.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